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 포렌식 연구개발계 정영욱 계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할 내용은 차세대 무인 이동체에 대한 포렌식 동향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두 종류에 대해서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책에 나온 자료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자료는 좀 더 신버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인 이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무인 비행체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무인 이동체라는 전체적인 그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배경과 동향 그리고 사례 또한 국내외 무인 이동체 포렌식 기술 그리고 수사관이 바라본 무인 이동체 포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192개의 이론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의 토마스 프레이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20년도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당시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들어맞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론 택시가 있고요. 드론 택시가 지금 이런 타입도 있고 이런 타입도 있고 두 종류 타입이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이제 조만간에 드론 택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통관제센터라는 게 조만간 생길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토마스 프레이 이 학자분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조금씩 있는데 다음 보시면 이분이 처음에 또 소개한 부분의 일부분의 하나가 그 센서 드론, 손바닥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센서 드론이 있습니다. 이 센서 드론을 가지고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감지를 하는 용도로 센서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도 하셨고, 또 밑에 보시면 이게 뉴스 드론입니다. 뉴스. 우리 사고 현장에 바로 그 기자들이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드론이 먼저 나타나서 실황을 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 뉴스 드론도 있을 수 있고, 이 현장에 건물 안에서 그 어디만큼 열이 손실되는 유무를 크게 이제 적외선 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열 손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드론이 또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드론이 있고 그 2014년도에 생각한 그분 생각은 또 드론 배송 드론 지금 현재 거의 뭐 아마존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시험 운행까지 마친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양떼 이런 목동 대신에 목동들을 또 이제 그 대신해서 동물 목축용 드론이 또 있습니다. 이런 드론이 또 향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 이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비디오 드론이라 해가지고 광고 같은 것을 우리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도로 캄캄한 날 보면 그 아파트나 길거리 골목길 가다 보면 그 전봇대 통해서 슬라이드 영상 쏴가지고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우범 지역 뭐 위험한 지역 이렇게 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것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그 밑에 바닥에다가 현재 그 여기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뒤에서 스포츠용 드론으로 해가지고 실제 본인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드론이 직접 자기만 주시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찰 드론이 있는데 이것은 범죄 추정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 마약도 탐지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경찰 드론을 여기 저희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토마스 프레이 과학자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드론은 이렇게 발전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발전된 것들이 있으며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들이 무인 비행체, 드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섞여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보았습니다. 무인 이동체 보시면 UAV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게 그 조종사 없이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무기 및 화물, 동물 탑재한 동력 비행체 이렇게 설명을 용어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미국 국내 항공법에 의해서도 이게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공중 이동체를 무인 이동체라고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무인 이동체에는 무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무인 비행선, 무인 비행기,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이런 식으로 무인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다 무인 이동체라고 하고 있으며
드론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숯벌 소리, 숯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라고 해서 이제 단조로운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 그 용어인데, 이 드론은 현재 미국에서는 현재 드론을 기존에 있는 항공기, 무인 항공기나 민용, 군용, 무인 항공기를 이제 현재는 총칭해서 미국에서는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쿼드콥터나 이런 멀티콥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은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DJI 드론 이런 형태를 두고 우리는 드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이동체 시스템을 보시면 UAVS라 해가지고 이 드론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통제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 서비스와 연계된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것을 무인 이동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그 테슬라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테슬라보다 훨씬 이전에 미래 도시 모습에 대한 비전을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개념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작한 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발전돼가지고 현재는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착수를 발표를 2009년도에 해가지고 14년도에는 구글에서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해가지고 공개를 한 게 이게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벤츠에서도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가지고 무인 이동차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벤츠에서 파리에서 1000km 반자율주행 자율주행차를 제작하자고, 벤츠가 이런 아이디어는 제일 먼저 제안을 한 게 벤츠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예, 보시면 이제 드론의 이제 국내 드론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황 보시면 이제 그 드론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신고 대수가 193개에서 9,300개, 이게 엄청난 그 양인데, 이제 사업체 수도 지금 131개 사업체에서 2,501개 사업체, 조종 자격증 수도 52개에서 23,408개, 이렇게 해가지고 19년 6월 누적 기준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내 드론 시장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3년 국내 드론 활용 시장이 4,318억 원으로 이제 성장할 전망이겠고,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상용 드론의 활성화 및 공급을 위해서 민간 분야까지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품 택배 배송 같은 경우 재난 구조용, 기상 연구용.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전망 보시면 현재 1,509억 원에서 이제 2035년까지 26조까지 그 규모로서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일반 그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8%라고 치면 자율주행 자동차 연평균 40%니까 엄청난 그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을 이렇게 비교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외에 대한 드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세계 드론 시장의 18%가 성장할 전망이고, 전체 항공 시장은 3%일 때 18%가 성장하고 있으며, 상업용 드론은 이제 연평균 약 60% 성장으로 가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최고 전 세계에서 70%가 중국 DJI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프랑스의 패럿, 미국의 3D 로보틱스, 기타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이 발전했냐면은 국가적으로 2009년도부터 선제적으로 드론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드론 관련 지침 등을 마련했고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5G 고공 기지국까지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드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다음은 이제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전망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9년도에 레벨 4까지 이제 개발을 위해서 에픽사와 합작해서 설립했으며, 25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등 개발을 위해 41조 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기준 6가지를 발표해가지고 올 7월부터 지금 자동차를 출시해서 판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인 센서, 인공지능 등에서 이제 그 독일, 미국, 일본 대비 좀 후발주자가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 변혁기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총 레벨 6개로 분류한 그 우리나라에서 구별한 그 수준을 보시면 사람이 주체이냐 자동차 주체냐에 따라서 레벨 0에서 2까지가 사람이 주체, 레벨 3에서 5까지가 자동차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레벨 3까지 허용했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기능 제어.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주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경우까지도 지금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국내 이제 한국 기술이랑 기존의 테슬라는 레벨 2까지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표현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레벨 2까지 와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상시 감독. 다음 보시면 국외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현재 8조 9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서 35년 1,334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제조업체,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기술 관련 스타트업체를 포함해서 25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일 1위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네덜란드가 되겠고 미국이 3위입니다. 1위가 아니라 3위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에 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이랑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 보시면 여기 안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이라고 구글 외에도 델파이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 ECU라고 했고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앞에 게시판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 같은 것들 델파이, 컨티넨탈, 보쉬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 관련된 회사들에서 내비게이션까지 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바꿔서 이제 드론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 보시면 드론이 현재까지 그 공격을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15년도 4월부터 아까 그 이병석 그 계장님께서 사고 관련해서도 설명하셨듯이 2015년 4월부터 이제 방사능 드론이 추락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현재 그 당시 18년 8월 달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향한 드론 테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DJI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폭발물까지 탑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18년 5월경에 드론 공격 위협은 현실이라고 공표를 하면서부터 드론에 대해서 신경을 더 각별히 연구하고 더 신경을 더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근까지 사우디에서 그 드론 10개 띄운 것 중에서 10개 드론 중에서 8개 격추되고 2개가 남아서 그게 나머지 또 가서 폭발한 바람에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사고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 올 1월 달에 이란 사령관을 폭탄 드론으로 위에서 공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렇게 꼭 우리가 말하는 쿼드콥터, 멀티콥터형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드론으로 이제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인데 비행기처럼 생긴 무인 드론. 다음은 이제 드론 공격 사례 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드론이 이제 내외부에 흔적 없이 깜짝같이 폭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위쪽에서 파편을 드론을 통해서 떨어뜨리면서 촉탄 흔적, 폭발 흔적까지 남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CCTV를 오픈해가지고 이 드론을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은밀한 개인 침실을 촬영한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유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17년도에 불법 촬영해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드론에서 이제 획득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제출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확인한 경우가 되겠고.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밀 경호국에서 15년도에서 백악관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드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드론도 소리를 냅니다. 프로펠러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는데 특정 드론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드론에서는 어떤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마다 나는 소리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 소리를 감지해서 드론을 디텍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도심에서 일어나는 잡음하고 섞여가지고 프로펠러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감지하는 건데 프로펠러를 바꿈으로써 다른 엉뚱한 프로펠러 소리가 남으로써 해당 드론에 대한 형체에 대한 그 디텍션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탐지 카메라 등 시각 장치를 통해 드론을 감지하는 경우 새하고 또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위에 떠 있으면. 그래서 이게 구분이 어렵고, 드론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열 센서 감지로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현재 드론을 가지고 국내에서 행정처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19년도 10월 달에 그 대전시 중구 비행 금지 미승인 비행 구역에서 승인받지 않은 비행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드론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인 없이 비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드론 항공안전법에 이러한 사망, 파랑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태료가 1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고요. 19년도 10월 달에는 의정부에 있었던 사건인데, 야간에 드론을 날리는 것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특별 허가를 받아서 날린 경우지, 일반인이 저녁에 드론을 함부로 날리면 안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비행 금지 구역에다가 날리다가 야간 비행을 해가지고 항공안전법 등에 여러 개가 많이 걸렸습니다. 이건 등으로 돼가지고 이때는 40만 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18년도 5월 보시면 이제 서울시 성동구에서 시내 근처에서 했는데, 이때도 승인 없이 했고, 이때 또 하필이면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 난 것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종사한테도 이제 부과된 경우인데, 이 경우도 항공안전법 이렇게 일항 사망에 걸려서 과태료 20만 원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국내 드론에 대한 분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드론 포렌식이라고 따로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포렌식이 현재는 아직까지 그만큼 기술이 발전된 상태가 아니라서, 현재는 우리 기존에 있는 미디어 포렌식과 디스크 포렌식을 활용해 가지고 드론에 대한 사건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산 남구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아파트 그 위에서 이제 그 자기 아파트 앞에 그 위에서 촬영한 건데, 이때도 드론에는 외장형 메모리에서 SD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저장이 된 동영상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스마트폰하고 유심, PC, 노트북, 이제 이러한 동영상을 그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미디어 포렌식, 디스크 포렌식을 통해서 한 경우고, 이 경우에 이제 드론 안에 내부에 있는 칩오프를 통해서 안에 담겨 있는 메모리 쪽 파트는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드론 포렌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드론 포렌식과 디스크 포렌식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치면 드론에서 한 거니까 드론 포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엄연한 드론 포렌식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년도 7월달 보시면 이때도 오피스텔에서 샤워하고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드론으로 메모리 카드로 분석하였으나 미발견됐습니다. 아래도 미발견된 경우가 두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디어 포렌식과 드론 포렌식은 원래 안 하고 있었고, 미디어 포렌식이 현재는 복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겠습니까? 드론 포렌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드론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드론 포렌식이 이제 발전된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사고 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버하고 이제 테슬라 사고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우버에서도 18년도에 이런 같은 해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 사고를 보시면 이게 보행자를 첫 번째 사망자 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을 그냥 치워버린 경우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가다가 추돌하다가 이제 여기 가로 여기 방호벽에다가 박아가지고 사고 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이제 구글 주행 자동차가 버스랑 충돌한 사건, 트레일러하고 테슬라하고 박은 사건. 이 사건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테슬라가 이제 밑에 도로의 트랙이 흰색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차선을 이제 유도시키는 우리 그 일반 도로에 하얀 트랙을 두고 따라가는 것에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데, 트레일러가 흰색 트레일러예요. 또 흰색 트레일러. 이 흰색 트레일러하고 밑에 고속도로의 바닥에 있는 흰색 차선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 테슬라가 트럭을 도로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트럭을 그냥 박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트럭 밑으로 이제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는 보통 사람이 그냥 트럭 밑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되겠죠.
이처럼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 이런 디스크 포렌식, 미디어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포렌식을 많이 지금 다 직접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드론 포렌식과 자동차에 대한 포렌식은 아직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조만간에 이제 이러한 부분의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포렌식 센터를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범죄 수사대로 창설을 해가지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연구 8년도에 이제 개소를 했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수사국에서 안전국으로 신설이 2014년도부터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경찰청 수사국과 동일한 그 국으로 하나의 국으로 하나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국과 안전국이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로 이제 인력이 많이 배치돼가지고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1국 3과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17년도에는 이제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연구사로 들어와서 현재 연구관 계장으로 같이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17년도부터는 이제 연구관과 연구사를 이제 지방청으로 순환근무제로 해가지고 경기 남부청하고 서울청, 본청 이렇게 세 개의 청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순환근무를 하면서 일선서에 있는 문제점들 직접 분석도 하고 본청에서 시스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신설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는 사이버 수사국이 만들어집니다. 안전국에서 사이버 수사국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안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신설이 되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더욱 새로운 수사 위주로 관련된 일만 집중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 포렌식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획득한 기술과 현재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려진 드론 포렌식 기술 보시면 이제 획득 기술 보시면 이제 이착륙 관련 비행 실시간 통신 기록 이것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으로 수집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프로펠러의 소음도를 이용해서 송수신 주파수 특성을 이용해서 드론 유형을 드론 DB화 시켜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 외부적으로 묻어있는 핑거프린터, 그 지문을 이용한 미세 증거, 화학 증거 등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비행 로고, GPS, 위도 경도 위치 이러한 것들을 SD 메모리에서 저장이 된 것을 가지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드론 포렌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착륙 관련 비행 실시간 통신 기록을 네트워크 트래픽과 모니터링으로 수집 분석하고 또한 드론의 현재 DJI 드론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를 경유해서 그게 또 한번 앱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DJI 드론뿐만 아니라 기존의 드론들도 이런 서버를 경유할 경우에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있는 이런 기록들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지 드론의 경우에도 그룹별로 송수신 주파수에 대한 원 위치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포렌식 획득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충돌 5초 플러스 마이너스 5초를 전후로 운전자 조작, 엔진 회전수 이런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차량 속도, 브레이크까지 해가지고 CDR, GPS 분석 이래가지고 이것까지 정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주변 CCTV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사고 난 경우에 블랙박스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주차된, 정차된 이제 운행 중인 블랙박스와 연계하여서 불안전하게 지정된 사고 장면도 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GPS 정보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이용한 사고 차량 과속 탕지 및 주행 경로를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TPS라 해가지고 우리 트럭 밸브 센서라 해가지고 연료를 얼마큼 더 넣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있는데 이 센서 부분들에 있는 메모리 등을 덤프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다양한 사고 유형들을 보시면 이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볼 때에 재감시용 드론에서 화재가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치안 유지용 드론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정찰 및 구호용 드론이 실패하는 경우 또 밑에 보시면 물류를 배달하다가 떨어뜨린
사고 난 경우죠. 그리고 작황조사 시 드론끼리 충돌한 경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국내에도 조만간에 드론이 더 상용화되면서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시면 이제 드론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제가 단계별로 다 찍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내 드론 기술 세계 수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드론은 세계 7위입니다. 7위. 7인데 이제 티어급으로는 1급 국가로서 티어 1급은 이제 드론에 대한 이제 완제품 바로 전 단계인데 모든 부품 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그 완성할 수 있는 그 나라로 현재 티어 1급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머니도 있고 우리나라,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이런 나라들이 티어 1급에 속하는 나라인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무인기 시장을 창출을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항우연에서 만든 이 드론 종류별로 해가지고 크게 4가지 종류, 최대 5시간까지 최대 24시간까지 이제 날을 수 있는 태양열 이런 드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개발업체들이 있고, 이 개발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은 획득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드론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드론에 대한 영상, 메모리, 로그 데이터 획득 분석, 그리고 주기적 반복적 비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획득 및 분석,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이제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서 또 이런 그 드론에 대해서는 드론 교통 사업 관리자가 이제 LTE 5G 기반으로 제공하는 드론의 간격 분리 규칙, 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이러한 획득 및 분석이 필요하겠고, 여기도 똑같이 관제 시스템 서버에 실시간 저장되는 드론 로그 기록 획득 및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상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레벨 3 이상의 단계를 구현하는 전략을 현재 추구하고 있고, 현재 레벨 4 이상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요. 24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이 이제 산업 정책과 ICT 등 관련 지원 산업이 및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획득 및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빨리 마지막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겼는데, 그 드론에 대한 이 관심을 우리 경찰청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포렌식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 또 과기부 과제를 통해서 포렌식 기술을 5년간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 향후에는 더욱더 좋은 드론 포렌식 기술로 여러분들을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받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아까 쭉 넘기셨는데 궁금한 게, DJI 드론을 이제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거기서 뭐 영상도 좀 뽑으실 거고 분석을 하실 거고, 뭐 비행 로그나 그런 것들 이제 좀 하실 텐데, 이게 어디까지 그 분석을 가능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비행 뭐 임무 영상, 그 다음에 비행 데이터, 비행 로그, 그 다음에 혹시 뭐 가능하셨으면은 그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비행 제어나 아니면은 뭐 임무 제어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분석까지 가능하셨는지 조금 그 레벨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아까 일부 요약을 적어놨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거의가 확인해가지고, 뭐 GPS 위도 경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다 확인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인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은 사진, 동영상이 거의 키포인트로 지금 사건을 해결하는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기타 외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은 그렇게 보고서에다 따로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에 관련된 포커스만, 수사가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외부에다는 그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또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